자, 그 다음에 신소재 보충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내용을 자세히 하시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소재. 새로운 소재인데, 자, 전기적 성질에 따른 신소재는 무엇이 있냐면, 자, 도체, 반도체, 부도체가 있습니다. 이 도체는 저항이 작아 전류가 잘 흐르게 해주는 거고, 그런데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도 증가한 특징을 가져요. 반도체는 무엇이냐면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 굉장히 용이해요. 특징은 뭐냐면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이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자유전자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부도체 볼게요. 자, 부도체는 절연체라고도 하고 저항이 매우 커가지고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하를 띤 입자가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전기라고 해요. 이 전자 중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이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것이 전기가 흐른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는 반도체에 규소, 저마늄이 있습니다. 반도체에는 규소 혹은 저마늄 등이 있고 여기에 비소, 그 다음 붕소, 알루미늄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불순물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반도체는 크게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N형은 네거티브, 즉 마이너스와 관련이 있고 P형은 파지티브, 플러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N형 반도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N형 반도체, 그 다음에 얘는 비소입니다. 비소 등 얘네들 특징은 뭐냐면 원자가 전자수가 5개예요. 즉, 이 인과 비소 등 원자가 전자수가 5개인 원소를 반도체 사이에 넣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가 규소니까 규소 사이에 이 인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규소의 원자가 전자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인의 원자가 전자는 붉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얘들을 보게 되면 이 규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4개니까 인에 있는 원자가 전자수 4개와 각각 공유 결합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인은 원자가 전자수가 5개니까 하나가 남겠죠. 자, 인의 원자가 전자수 원자중 자, 규소와 공유 결합하고 남은 원자가 전자수가 1개입니다. 자, 이 남은 원자가 전자 1개가 자유전자가 되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불순물을 얼마나 첨가하느냐 이런 과정을 도핑이라고 하는데 이 얼마나 첨가하는가에 따라서 자유전자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곧 전기적 성질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특징은 전자가 남아서 전기가 흐르는 거니까 이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성질이니까 이 네거티브 붙여가지고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결국엔 인에 있던 원자가 전자수 5개 중에 4개는 이 반도체들과 공유 결합하고 1개가 남았고 이 1개 남은 것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돼가지고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인을 얼마나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럼 P형 반도체 보도록 할게요. P형 반도체는 이 붕소와 알루미늄 등과 같이 이 원자가 전자수가 3개인 원소를 반도체 사이에 넣습니다. 그럼 뭔가 반대가 되겠죠. 자, 보게 되면 자, 규소의 원자가 전자를 파란색, 그 다음에 붕소의 원자가 전자수를 녹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붕소를 보게 되면 각각의 규소와 이 공유 결합을 하고 그런데 1개가 비어 있죠. 자, 규소의 원자가 전자 중 이 붕소와 공유 결합을 했을 때 전자가 하나 모자릅니다. 모자르죠. 규소는 이 공유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붕소가 원자가 전자수가 3개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부족해가지고 공유 결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자가 모자른 것이니까 전자의 반대, 마이너스의 반대인 플러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플러스를 띄고 있는 구멍이다 해가지고 양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채워줘야겠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전자가 이동해서 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전자가
많아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넘쳐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딱 맞게 되어 있는데 이 양공을 채우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전자가 제공이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전자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지니까 구멍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양공이 됩니다. 자, 양공을 채우기 위해 주변에서 전자를 가져오는데 전자를 준 곳도 전자가 모자름으로 양공이 됩니다. 결국에는 양공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여기 양공이 있습니다. 전자가 하나 모자른. 그런데 양공을 채우기 위해서 전자가 하나 어딘가에서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전자가 부족하니까 또 새로운 양공이 되겠죠. 어때요? 양공이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고 P형 반도체는 이런 양공이 이동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이동을 하는 거죠. 전하를 띈 것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전기가 흐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붕소가 얼마나 첨가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기 흐르는 걸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반도체 이용 보도록 합시다.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가 있는데, 트랜지스터는 뭐냐면 반도체 3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붙이거나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붙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게 되면 이렇게 선이 3개 나와 있어요. 자, 얘네들 역할은 뭐냐면 전류를 모아서 증폭시킬 수 있고 전류를 끄고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 볼게요. 다이오드 2개란 뜻입니다. 자, 반도체 2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정류 역할을 해주는데, 이건 뭐냐면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전자기 유도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보통 우리 가정이나 회사나 이런 학교로 흘러 들어오는 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쭉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이런 것들을 교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것을 한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머리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이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어요. 보통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용을 어떻게 해주냐면 LED에 이용을 할 수 있는데, LED의 약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LED는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바로 빛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요 사이에서 바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로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3원색을 조합하여, 이 3원색은 뭐냐면 레드, 그린, 블루인데 이 레드와 그린과 블루 색깔로 모든 색깔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GB를 조합하여 원하는 색을 낼 수 있어가지고 디스플레이에 쓰입니다. OLED는 뭐냐면 LED인데 올가닉, 유기화합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특징은 뭐냐면 유기화합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딱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얇게 만들 수 있고 휠 수 있어요.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화면 띄워놓고 보도록 하세요.